먼저 대환대출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대환대출은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갚음으로써 이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말해요. 보통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을 해서 기존의 이자 부담을 감소시키면서 여러 개의 대출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기 좀 편하게 만들고 만기도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효과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대출은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대출이에요. 그럼 이렇게 대환대출을 받으신 분께서 개인회생을 하려고 생각 중이시라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대환대출을 받고 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에는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환대출을 받자마자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 3개월은 지나고 신청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대출을 받자마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채권자가 사기 대출로 형사고소를 할 수가 있고요.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이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채무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 대출의 용도를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환대출은 최근 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그 대출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돼요. 그 대출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했다라는 그 증빙 자료를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런 대환대출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법원은 최근 1년 이내의 대출을 특히 자세히 들여다봐요. 법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할 생각을 가지고 신규 대출을 받아서 탕진해버리거나 일부한테 편파 변제해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이런 식의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최근 대출에 대해서는 언제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이 변제 계획은 얼마나 성실하게 세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보시게 되거든요. 그럼 신규 대출이 없는 분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강도 높은 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도움될 만한 조언을 드리자면요. 첫째,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환대출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둘째, 불가피하게 대환대출을 받으셔야 한다면 꼭 정상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시고 불법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좀 피하셔야 합니다. 셋째, 모든 거래 자료는 철저하게 보관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기존 채무가 많아서 이런 대환대출과 같은 채무 조정 방법을 고민 중이신 경우라면 먼저 개인회생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요약해보면 대환대출이 당장은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환대출을 받기 전에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같은 채무 조정 제도를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